예헛! 라라 아빠입니다. 오늘은 중성화 수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보통은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여아 중성화 수술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여아의 중성화 수술이 매일매일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씩.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보호자님들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성화 수술은 뭐 비용이 2, 30만 원인 것도 있고 100만 원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역시 동물병원은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인자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집도하냐. 10년 전에 제가 수술하는 것과 지금 제가 수술하는 것, 수술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명에서 4명, 10년을 수술했다면 그 숙련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수술 시간은 훨씬 짧아졌지만 아이한테 조직 손상도 적고 출혈도 아무래도 적고 아무래도 더 깔끔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누구랑 수술을 하냐도 중요해요. 호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한 곳에서 외과 참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의사 한 명이 한 5, 6명 테크니션과 수술을 팀을 이뤄서 하거든요. 워낙에 수의사가 페이가 높으니까 수의사를 여러 명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수의사 혼자 들어가고 여러 명의 테크니션과 같이 수술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와 외과 과장님이 같이 하죠. 저희 외과 과장님은 서울대 병원에서 일반 외과에서 계속 수련 받으시고 팀장으로 계시고 이후 2차 병원에서도 계속 수술을 하셨던 분이니까 보통은 그냥 2차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한 명인데 저랑 외과 과장님이 같이 수술한다. 그러면 어떤 성과가 나올까 저도 궁금했는데 확실히 좋아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 과장님이 하고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뭐 제가 하고 서로 시너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강아지 환자에게 여러 명의 수의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 수의사가 외과를 전공한 수의사, 외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수련받은 수의사라면 그 아이한테 뭔가 시너지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테크니션 분들도 중요한데요. 과거에 1, 2년 차 테크니션 분들과 일을 할 때와 지금 저희 병원에서 뭐 6년째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 사람 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을 저희가 스카우트에 와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베테랑 선생님들이랑 일할 때는 뭔가 안심되는 게 있어요. 수술할 때 아이를 위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비 가격 차이도 크게 나요. 특히 호흡 마취 장비는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저희가 10년 전에 쓰던 호흡 마취 장비가 있었고 뭐 5년 전에 쓰던 것도 있고 3년 전에 쓰던 것도 있었고 지금 쓰는 것도 있어요. 마취 장비를 계속 바꿔왔거든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상위 등급의 마취 장비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마취 장비들 간의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은 그냥 나요. 뭐 5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장비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장비로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 수술 비용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정말 대학병원에 쓰는 가장 고가의 장비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수술이 많아서 그래요. 수술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면 이 정도 장비가 아니라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장비는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고가의 장비들을 쓰면 물론 5천만 원 장비, 1억 원 장비가 2배 더 안전하거나 2배 더 효과적인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더 안정적이고 환자한테 더 좋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혈하는 장비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병원은 지혈하는 장비가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술이 많은 병원이다 보니까 그 장비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덜 구애를 받고 가장 최신의 장비를 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환자한테 손상이 적고 조금 더 지혈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쓰게 되면 환자한테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장비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크게 나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진통을 할 거냐예요. 야, 동물병원의 진통이 다 똑같지. 어느 병원에도 무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무통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피라미드처럼 소염제를 쓸 수도 있고 마약류 유사제를 쓸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마약제를 쓸 수도 있고 완전하게 작용하는 마약류를 쓸 수도 있고 진통제 등급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등급 진통제 레벨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레벨의 진통 마약류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적인 부분이 커요. 그게 아이한테 안 좋은 거는 크지 않는데 사람에서 남용될 수 있다 보니까 관리가 되게 엄격해야 돼요. 개수가 안 맞거나 이런 게 굉장히 큰 행정 처분을 받고
실제로 저도 검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는 사용이 좀 꺼려지게 되는데 환자한테 좋은 거니까 이런 마약류를 쓴다면 뭐 수술 비용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 어떻게 돌보냐도 중요하죠. 저희가 수술을 마치면 항상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고마워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저희 같이 수술한 수술방 테크니션 네 분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감으로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뭐 집에 한두 시간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완전히 회복을 안 했으니까 입원장에 넣을 만도 한데 본인 식사를 걸러가면서까지 계속 정성으로 아이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게 정말 저희 병원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어떻게 돌보냐의 차이도 수술 비용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성화 수술 비용이 왜 20만 원인지, 왜 60만 원인지, 왜 100만 원인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60만 원을 내고 분명히 저렴하지 않은, 낮지 않은 비용을 내고 중성화 수술을 하신 분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나 많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보호자님들한테 괜찮다.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저희가 만들어내겠다. 잘하진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수술실에 여러 명이 들어갔고 전공의들이 수술을 같이 하고 가장 고가의 마취 장비를 사용하고 뭐 출혈이 없고 뭐 진통제를 가장 높은 등급의 진통제, 마약류들을 사용하고. 야, 니네 병원은 입원을 안 시키잖아. 최근에 나오는 마취 가이드라인을 보면 당일 퇴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당일 퇴원이에요. 근데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출혈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입원을 시키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도 입원을 시키면 편한데 24시간 병원이 아니어서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환자한테 큰 이득이 되지 않아서 입원을 안 시키는 거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 관리라든가 뭐 통증 관리라든가 운동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모든 수술은 위험이나 합병증을 내포하고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합병증이 안 생긴다. 이런 병원을 찾고 있다. 없어요. 사람 병원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병증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걸 1%로 만들기 위해서 외과 전공의들이 모였고 여러 명의 테크니션들이 같이 수술에 참여하고 가장 고가의 마취 장비를 쓰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있어요. 합병증은 필연적이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데 다행히 중성화의 경우에는 큰 합병증이나 크게 문제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수술을 의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